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럽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픈클로우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나만의 AI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픈클로우가 다른 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ChatGPT 같은 도구는 여러분이 찾아가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탭을 열고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은 뒤 끝나죠. 오픈클로우는 기존 앱 내에서 직접 작동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일정대로 실행되어 확인 없이도 작업을 처리하죠. 이제 코딩 없는 가장 쉬운 설정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것들과 연결해서 바로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면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문자만 보내도 모든 걸 기억하는 어시스턴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먼저 오픈클로우를 실행할 공간이 필요해요. 소유하신 어떤 기기든 충분합니다. 여분의 노트북, 데스크탑 PC, 작은 홈서버도 좋고요. 전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픈클로우가 유용하려면 항상 온라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전 모드나 재시작, 연결 끊김 시 어시스턴트도 중단되니까요. 직접 실행할 수도 있지만 24시간 기기 가동과 포트 포워딩, 불안정한 연결을 감수해야 하죠.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 이걸 개인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항상 켜져 있는 어시스턴트와 일상적인 파일, 계정이 섞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픈클로우를 개인 기기와 분리된 별도의 기기에서 격리시켜 실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VPS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간단하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VPS는 기본적으로 항상 온라인 상태로 유지되는 클라우드 상위 컴퓨터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오픈클로우가 항상 실행되고 한 번만 설정해두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VPS 옵션은 정말 많지만 오픈클로우를 위해서는 호스팅거를 추천합니다.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최고의 가성비 중 하나입니다. KVM 플랜은 오픈클로우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 VPS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호스팅거는 원클릭, 오픈, 클라우드 배포 기능을 제공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팅거의 VPS 플랜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가입하세요. 그 링크를 사용하면 저희만의 독점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이동하면 바로 이 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오픈클로우가 사전 설치되어 자동 배포되니 매우 편리합니다. 우측에서 VPS 플랜 선택이 가능한데 기본 설정인 KVME는 오픈클로우 실행에 충분한 사양입니다. 2코어 CPU, 8GB 램, 100GB NVMe 디스크, 8TB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다른 플랜을 확인하려면 여기서 선택해 변경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KVME로 진행할게요. 아래에서 배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결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첫 해에는 무료 도메인과 2달의 추가 무료 호스팅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24개월에서 12개월 또는 1개월 플랜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2개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충분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첫 해에는 무료 도메인도 제공됩니다. 스크롤에 오픈클로우 자동 배포를 확인하세요. 1일 자동 백업도 가능하며 선택 시 월 6달러가 추가됩니다. 이후 아래에서 서버 위치를 확인하세요. 이 서버 위치는 본인이나 청중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IP 주소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옵션을 추천해줍니다. 미국을 추천하니 그대로 둡니다. 위로 올라가서 설명란 첫 링크로 쿠폰 적용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할인이 극대화되며 쿠폰도 자동 적용돼요. 완료 후 계속하기를 클릭해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이 화면에서요. 여기서 호스팅거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등록을 클릭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제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빠르게 입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이 화면에서 결제 제출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오픈클로우 게이트웨이 토큰을 복사해서 저장해 두세요. 이 토큰은 비밀번호처럼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고 만약 노출된다면 반드시 재생성하고 다시 배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큰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몇 가지 입력란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는 Anthropic API 키, OpenAI API 키, 그리고 WhatsApp 번호 입력란이 있습니다. WhatsApp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여기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OpenAI와 Anthropic API 키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두 개의 링크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OpenAI API 키 링크입니다. 그리고 다른 링크는 Claude 또는 Anthropic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플랫폼 모두에서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픈클라우드 자체는 무료이지만 여기서 비용이 드는 부분은 AI 모델, 즉 OpenAI나 Claud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용량 기반이기 때문에 요청이나 메시지당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시작하고 사용량 대시보드를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더 강력한 모델을 선택할수록 보통 더 좋은 결과를 주지만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는 OpenAI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새 비밀키 생성을 클릭할게요.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OpenClaw로 하세요. 프로젝트와 권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키 생성을 클릭하세요. 이제 복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ostinger로 돌아갈게요. 여기 OpenAI API 키 칸에 붙여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Anthropic도 설정해 봅시다. 둘 다 설정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모두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모델을 전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하나가 더 저렴하거나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설정해 두면 선택의 유연성이 생깁니다. 이제 다시 Anthropic API 대시보드로 올라가서 API 키 받기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이름을 OpenClaw로 지정한 다음 API 키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키를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Hosting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자, 이제 API 키를 모두 입력했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배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배포를 완료하면 프로젝트가 배포 중이라는 메시지가 여기 나타날 거예요.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생성되면서 실행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상태입니다. 오픈클라우 대시보드를 열려면 아래로 내려가서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곧 게이트웨이 연결 끊김 메시지가 뜹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요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토큰 항목에서 아까 복사해서 저장해둔 오픈클라우 게이트웨이 토큰을 여기에 붙여넣으세요. 여기에 붙여넣고 아래로 내려가서 연결을 클릭하세요. 오른쪽에서 상태가 연결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의 채팅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해 봅시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어볼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응답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잘 작동하네요. 다음은 텔레그램 같은 채팅 앱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만약 WhatsApp, Slack, Discord를 사용하려면 AI 어시스턴트에게 방법을 물어보세요. AI 어시스턴트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 용도로 가장 많이 쓰는 건 텔레그램입니다. 봇을 설정해 토큰 연결이 쉽거든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보시죠. 그러니 어시스턴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세요. 저는 텔레그램을 설정해보자고 말해볼게요. 메시지를 보내면 어시스턴트가 다음에 해야 할 단계들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단계, 즉 botfather로 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설명란을 확인해보면 botfather 텔레그램 봇으로 이동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열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botfather와의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 대화를 시작하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서 /newbot를 입력하고 그 메시지를 보내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봇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 봇의 이름을 OpenClaw 튜토리얼 그리고 1, 2, 3으로 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다음으로 봇의 사용자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 이름은 반드시 bot으로 끝나야 해요. 예를 들어 OpenClaw Tutorial 123 bot처럼요. 이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새 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봇 토큰이 표시될 거예요. 이 토큰은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이제 이 토큰을 복사해서 OpenClaw 대시보드로 돌아가 그냥 메시지로 이 토큰을 보낼 거예요. 다음으로 챗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이걸 얻으려면 다시 bot ffather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이 링크를 찾으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방금 만든 봇과의 대화가 열릴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시작 Start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페어링 코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텔레그램 챗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 방법으로 몇 번 어시스턴트를 설정해봤는데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챗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설명란을 확인해보면 사용자 정보 봇에 접속할 수 있는 또 다른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봇과 대화를 시작하면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의 텔레그램 사용자 아이디를 알려줍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디를 복사해서 여기에 메시지로 붙여넣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OpenClaw에 보내면 모든 설정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보시다시피 텔레그램이 설정되었고 게이트웨이가 재시작 중이며 이제 봇이 준비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텔레그램을 열고 봇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대화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하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이제 봇이 입력 중인 것이 보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죠. 작동 중이네요. Hey, Caleb, 텔레그램 첫 메시지야. 이제 공식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OpenAI와 Anthropic용 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모델을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Claude 4.5를 사용 중이며 GPT-4 옵션도 있습니다. 모델 변경을 AI 어시스턴트에게 요청하면 백엔드 코드를 제작성해 원하는 모델로 자동 설정합니다. 자, 이제 텔레그램이 설정되었으니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AI 어시스턴트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OpenClaw를 사용하면 어시스턴트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장하기 위해 스킬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킬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 간단한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ClawHub입니다. 이 링크도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킬을 게시하거나 사용 가능한 스킬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한 GitHub의 공개 스킬 디렉터리를 통해서도 스킬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 역시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아주 쉽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할 스킬은 Google Workspace 스킬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Ctrl F 맥에서는 커맨드 F를 누르고 GOG라고 입력할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인 Google Workspace CLI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Gmail, 캘린더, 드라이브, 연락처, 시트와 연결 가능한데 AI 어시스턴트가 여기에 접근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이 스킬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GitHub 링크를 복사해서 다시 텔레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봇에게 이 스킬을 설치해줘 라고 메시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그 GitHub 링크를 붙여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내면 이 스킬을 설치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저에게 입력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며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거예요. 또한 여기서 잠깐 알려드릴 게 있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킬이 이 부분에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이걸 설치하려고 했을 때 브루가 설치되지 않음과 같은 오류로 차단된다고 나오면 이 스킬을 실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의존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픈클러를 호스팅을 통해 배포했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VPS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가서 호스팅으로 이동한 다음 도커 매니저로 들어가면 추가 의존성을 설치해야 할 경우 이 도커 매니저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VPS와 직접 통신해야 할 때는 내장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설치하고 새로 고침하면 잠금이 해제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시스턴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오픈클러를 허스팅글에서 실행 중이라고 말하고 정확한 설정을 설명해주면 대부분의 경우 정말 빠르게 도와줄 거예요. 이제 AI 어시스턴트가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반복 작업을 cronjob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설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오픈클러 컨트롤 패널로 다시 이동해서 왼쪽 메뉴에서 cronjobs로 들어가세요. 화면에는 두 개의 주요 박스가 보일 거예요. 왼쪽 박스는 단순히 상태를 보여줍니다. 스케줄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작업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언제 실행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작업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먼저 작업의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 작업의 이름을 이메일 및 미팅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스케줄 설정으로 내려가 볼게요. 현재는 30분마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을 1로 바꾸고 단위를 보내서 1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이 무엇인지 AI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여기 시스템 텍스트 박스에 그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를 확인해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실행 이후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짧은 업데이트를 보내줘. 이제 이 작업을 통해 매일 내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를 요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줄 거예요. 설정이 마음에 들면 작업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에 새 작업이 표시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어시스턴트가 선택한 일정에 따라 이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할 거예요.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사실상 어떤 작업이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가 자동으로 처리하길 원하는 작업이 있다면 여기서 작업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배포와 VPS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Hostinger Docker Manager 탭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제어판입니다. 오픈클러를 재시작하거나 다시 배포해야 할 때 언제든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API 키나 환경 변수를 교체하거나 다른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픈클러 설정이 모두 끝나면 호스팅글에서 VPS 자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타 설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와 제어판을 변경하거나 백업 및 모니터링을 설정하고 보안을 구성하거나 나중에 도메인을 연결하고 싶을 때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상단에 내장 터미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을 통해 VPS와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좋아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픈클러가 아직 실험적인 도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도구는 강력하지만 이메일, 캘린더, 파일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특히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할 경우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시스턴트 그리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 네 가지를 꼭 하시길 권장합니다. 첫째, 호스팅글에서 백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H패널에서는 자동 백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주간 백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백업 주기를 1일로 업그레이드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둘째, 대시보드 접근을 철저히 제한하세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링크에 오픈클러 대시보드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최소한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오직 본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IP 제한이나 프라이빗 터널, VPN 뒤에 두는 등 접근을 제한하세요. 셋째, 도메인을 추가할 경우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업그레이드입니다.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면 대시보드와의 연결이 암호화되며 보통 도메인이나 프록시 설정을 통해 무료 SSL을 인증서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도메인에서 로그인하거나 데이터를 보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토큰을 비밀번호처럼 다루라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토큰, 텔레그램 봇 토큰, 그리고 API 키는 사실상 여러분의 전체 설정에 대한 열쇠입니다. 이것들을 공개된 곳에 붙여넣지 말고 스크린샷도 찍지 마세요. 만약 유출된 것 같다면 즉시 변경하고 호스팅 환경 변수에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스팅글에 가입할 때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꼭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링크를 사용하면 모든 VPS 플랜에서 자동으로 최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